여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은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여유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평안북도에 있는 오산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장이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이중섭을 이야기할 때 그의 부인 마사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중섭은 일본 유학 중에 같은 학교의 2년 후배이자 재벌의 딸인 마사코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이 격해지자 이중섭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마사코가 이중섭을 만나러 혼자 한국으로 뒤따라 건너왔으며 이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경남도 원산에서 아들 둘을 낳고 닭을 치고 그림을 그리며 소박한 삶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것은 남쪽에서 온 덕 있는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이주하였는데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들과 같이 있어서 이중섭은 이때가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해고합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이중섭 미술관이 조성되어 있고 당시 살았던 초가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일본에 있던 장인이 사망하자 처가에서의 지원이 끊기고 설상가상 아내와 아이들이 결핵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 시기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처자식을 만나기 위한 차비를 마련하고자 1955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중섭은 관람객이 그림을 살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큰절을 했고 그림 판매는 대부분 외상 판매였는데 친구였던 김환기 등이 나서서 수금 활동을 도와줬지만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전시회가 실패한 후 가족과 만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으며 결국 1956년 간염과 영양실조로 복수가 차올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무용고자로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은 시체실에서 3일 동안 방치되었고 병원 침대에는 밀린 병원비 계산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섭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한 동료 화가들이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의 반은 아내에게 보내고 나머지 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시켰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시대와 자신의 아픔을 야수파의 화풍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중섭의 작품은 자신의 감정이 실린 격렬한 필치와 강렬한 색감, 날카로운 선묘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다만 그는 야수파의 화풍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의 고뇌와 희망을 지극히 진솔하고 생생하게 표현하여 한 시대의 아픔을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섭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캔버스에 그린 작품이 거의 없는데 이는 전쟁 시기 캔버스를 구하기도 힘들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는 캔버스보다는 종이를 좋아했고 붓도 달아빠진 뭉툭한 붓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 위에서 자신의 날카로운 감정과 절망의 몸부림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극심한 재련안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표현을 극대화했습니다. 셋째, 이중섭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중섭이 어렸을 때 평양에 큰 박물관이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고구려 고분벽화가 전시되어 있어 그는 이 벽화들을 감명 깊게 보았다고 하며 따라서 일부 평론가들은 이중섭의 작품이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섭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에 제작한 발을 치료하는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일본에서 마사코와 연애 시절 그림 엽서를 많이 보냈는데 엽서 숫자가 총 9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쳐서 이중섭이 치료해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둘 사이의 소소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953년 작품인 도원입니다. 이 작품은 처자식을 일본으로 보내고 나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는 무릉도원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다시 네 가족이 만나 행복하게 사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섭이 바라는 도원은 그저 가족과 같이 있는 것뿐이었는데 어두운 시대가 그의 소박한 꿈마저 이룰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세 번째는 소를 그린 여러 작품들입니다. 소는 이중섭이 탐닉한 소재이며 전쟁의 암울함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내야 했던 순환과 개인적인 시련을 함축하고 있죠. 특히 피 묻은 소라는 작품에서는 소가 좌절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두 눈이 유난히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소재에는 닭이 많습니다. 이 작품 부부는 푸른 날개의 수탉과 붉은 날개의 암탉이 입을 맞추기에 위아래에서 서로 닿으려 애쓰는 모습이 애틋하게 보이기까지 하네요. 이 작품 투개는 종이 위에 물감을 바르고 채 마르기 전에 긁어낸 다음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닭 두 마리가 아래 위로 싸우는 듯하며 마치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서로를 휘감는 듯하여 어떤 평론가들은 남북 분단의 불행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아이들과 물고기와 개라는 작품입니다. 제주도의 행복한 시절에 그린 작품이며 식량이 없어 개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개에게 미안해서 작품에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지화로 제작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중섭은 1952년 유엔군 부대에서 부두 노동자 생활을 하며 담뱃갑을 모아 은지화를 제작했습니다. 담뱃갑 속의 은박지에다 송곳으로 누른 다음 물감을 입혀 제작한 작품으로서 화구를 살 돈조차 없을 만큼 궁핍하였음을 보여주죠. 이러한 은지화 작품은 고려자기의 상감 기법이나 금속공예의 은입사 기법을 응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1955년 서울 전시회 당시 추나라며 당국으로부터 철거를 요구받았던 은종이 그림 3점이 어떤 미국인에게 팔렸지만 재료가 담뱃값 속지이고 작품 크기도 작아 비싸게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은종이 그림 3점을 구입한 미국인이 뉴욕 현대미술관의 작품 기증을 의뢰하자 미술관 관계자들은 이 작품에 높은 평가를 내려 미술관 소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왜 이중섭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시대의 아픔을 이중섭만큼 격렬한 필지로 표현했던 작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섭의 부인 마사코도 2022년 사망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